여러분, 서민 임대 시장이 붕괴하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죠.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입니다. 일단 이거부터 먼저 한번 보실래요? 2년 새에 임대사업자 종부세 상승률. 야, 이게 여러분 제가 잘못 쓴 게 아니에요. 21.75%가 아닙니다. 217.5%도 아닙니다. 2175%예요. 2175%. 진짜 난리도 아니죠. 이거 실제입니다. 실제로 일어난 겁니다. 예. 서울에 소형주택 26채를 보유하는 임대사업자의 종합부동산세 추이입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2020년에는 400만 원 냈습니다. 400만 원. 그러던 것이 2021년에는 7,600만 원이 됐죠. 2022년에는 9,100만 원이 됐습니다. 그러니 예, 종합부동산세 어떤 상승률이 2,175%가 됐다는 거 당연하잖아요. 예. 그런데 말입니다. 소형주택 26채의 가격을 보면 놀라실 거예요. 이 강남의 대형 평수의 값도 안 됩니다. 26채 전체 가격이 30억대입니다. 30억대. 이 30억대에 여러분 임대사업자에게 예, 종합부동산세를 이렇게 때리면 이게 예, 살아날까요? 저는 살아나기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면 왜 이렇게 때리게 됐느냐? 여러분들 보시면 진짜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제가 이것을 분석하면서 예, 문재인 정부가 진짜 잘못했다 이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임대주택 정책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거든요. 2017년까지만 하더라도 예, 이게 빌라나 뭐 다세대나 이런 걸 가지고 임대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예, 이게 서민의 어떤 전세시장의 생태계이기 때문에 서민의 주거 안정을 해야 된다는 이유로 2017년 말에는요. 종부세도 면제해 주고요. 감면해 주고요. 재산세도 감면해 주고 건강보험료도 감면을 해 주면서 임대시장 활성화 정책을 폈습니다. 그런데 단 3년 만에 이 정책이 확 바뀝니다. 확 바뀝니다. 집값이 올라가니까 임대사업자 너네들이 집값을 올리는 범인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종부세 중과하고요. 양도세 중과하고요. 주택담보대출 안 해주고요. 장기 임대체제 폐지해버리고요. 이게 2020년 6.17 대책과 7.10 대책에서 다 나왔던 대책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순식간에 세금 폭탄을 맞게 되는 겁니다. 이게 난리가 났어요.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 임대사업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임대사업자는 어떻게 하든 임대하던 부동산을 팔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 팔아야 돼요. 이때 말입니다. 이때 전세 사기꾼들이 파고드는 거예요. 전세 사기꾼들이. 당신 빌라나 예, 다세대 임대 얼마나 하는데 나 그거 나한테 다 아는겨. 내가 살게. 지금 임대사업자들 입장에서는요. 부동산 세금 폭탄 때문에 안 넘겨줄 수가 없는 상황이 아니면 내가 고스란히 다 뒤집어 써야 되는데 내 자체가 다 망하게 생겼으니까요. 안 그래도 세금 폭탄 때문에 무서운데 예, 이게 임대사업을 유지하는 자체가 진짜 어렵죠. 그러니까 서민들의 이 주거 환경을 안정시킨다는 명분하에 임대사업을 독려를 해놓고 3년 후에는 완전히 이거를 폐지함으로 해서 시장에 대혼란을 몰고 온 거예요. 대혼란.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표도 다 나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2017년에 보시는 것처럼 임대사업자가 22만 9천 명이에요. 등록 임대주택수는 85만 가구고요. 그런데 혜택을 준다고 하니까 너도 나도 임대사업자 신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임대사업자가 52만까지 늘었습니다. 2배가 또 더 넘게 넘었죠. 그리고 등록 임대주택수도 160만 개가 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책이 또 확 바뀌어요. 확 바뀌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 임대사업자가 31만 명으로 줄어들죠. 임대 등록 가구도 96만 개로 줄어듭니다. 그러면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임대사업자가 망했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안 망하면요. 이게 연결시켜줬다는 게 연결시켜줬다. 어디로 연결시켜줘요? 임대사업을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근데 그들이 사실상 봤더니 무자본 갭 투자를 하는 전세 사기꾼들이었다. 이렇게 시장은 이해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렇게 된 것이 결국 말입니다. 서민 생태계를 완전히 붕괴시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요, 여러분. 이거 회복하기 진짜 쉽지 않을 겁니다. 이대로라면 말입니다. 이대로라면 전세 시장에 붕괴까지도 저는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아파트의 어떤 전세는 그렇게까지는 안 갈지 모르지만 빌라의 전세는 이제 겁나서 못 가요. 사기가 판을 치니까. 사기가. 상황이 이런데도 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요. 여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 한마디도 없습니다. 오로지 퍼주자는 이야기만 나와요. 퍼주자. 시장경제고 뭐고 표만 얻으면 된다는 생각에 전세 사기 맞은 사람들의 사기 금액을 다 물어주자는 이야기거든요. 그거 못 물어줍니다. 그거 물어줬다가 윤석열 정부도 엄청난 비난을 면치 못할 거예요. 시장경제를 깨는 거거든요. 그럼 보이스피싱 사기는요? 아니면 일반적인 사기 피해 보는 거 정부가 다 보상해 주나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장을 시장 순리대로 풀어야 됩니다. 시장을 어기면서까지 시장 원리를 깨면서까지 풀 수는 없거든요.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이거 전향적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계속해서 고집을 핀다면 전세 사기가 우리 서민들의 어떤 주거 생태계를 완전히 파괴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해봅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문제는요. 지금 있는 사람들도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적다고 제가 이야기했던 96만 명의 이 등록 사업자도 정말 또 위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이제 대출금리가 지금 세졌잖아요. 안 내려갑니다. 그나마 윤석열 정부가 대출은 조금은 해주고 있기 때문에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임대사업을 하시는 분 어느 누구도 지금 이자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든 고정금리든 금리가 높습니다. 변동금리는 6.631%고요. 상단이 말입니다. 고정금리도 5.801%입니다. 전세자금 대출도 6.337%고요. 제가 금리 앞에 장사 없다, 이자 앞에 장사 없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게 현실이 될 겁니다. 저는 발빠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처럼 집값이 계속 무너지고 깡통 전세가 지금 시장의 어떤 주류를 이룬다면요. 이것이 말입니다. 단순하게 전세 사기나 정책의 어떤 실패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이게 좀 더 가면요. 경제 위기로까지 저는 번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전세 사기 금액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요. 당국에서조차 전체 규모를 파악이 안 돼요. 게다가 임대사업자는 지금 줄줄이 무너지고 있으니 이거 괜찮을까요? 결국 말입니다. 서민들은 주거 안정이라는 생태계가 무너지게 되는 거고요. 또 임대사업자는요. 그간의 사업을 제대로 영위하지 못해서
시장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 출폐업하니까. 그럴 수 있다.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도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깝고 무섭네요.